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이연수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소개. 소개요? 아시는 분이 잘하신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 뭐 특별히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네. 뭐 어떤, 저는 여기 팔자주름이랑 네, 여기 붉은장 모설관 나온 거. 두 가지. 네. 앞으로 약간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니까 팔자주름선, 네. 홍조, 네, 홍보. 그 다음 눈 쪽이나 이마에 수평주름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여기 눈 밑 꺼짐도 좀 있기는 해서 이것도 궁금하고. 자, 저한테 오시면 네. 제가 상담할 때는 이제 나이를 보고 네. 피부 질을 보고 상태를 본다. 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거울 잡고 보십시오. 네. 팔자주름선 이야기할게. 네. 이 팔자주름선은 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네. 사실은 20살 아가씨 때부터 그때부터도 좀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같은 나이의 또래 친구들보다 있었어요. 이 팔자주름선이 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손바닥에 이렇게 주름선 있죠. 네. 네? 요 주름선처럼 네. 이쪽에는 주름선이 없고 여기에는 주름선이 있잖아요. 네. 내가 손바닥에 요 주름선이 있다고 해서 이 주름선을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쉽게 없어질 수 없다고. 요거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구조의 문제예요. 아,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네. 이 팔자주름선 부분을 이렇게 뭘 집어넣거나 뭘 넣어서 이걸 팽창시키려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당겨주거나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할 텐데 첫 번째 이 팔자주름선 부분에 뭔가 이렇게 필러나 지방 덩어리를 넣어서 이걸 팽창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뭐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팽창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죠? 네. 팽창이 일어나면 뿔룩해지죠. 네. 그러면 이 해보세요. 이 할 때 이게 덩어리가 커졌으니까 이 할 때 이게 수가 안 들어간다고. 네. 그러면 웃는 모습 깨지고 가만히 있을 때 무뚝뚝한 인상이 나와요. 근데 요 자리가 불룩해지니까 이 아래쪽은 더 꺼지게 되잖아. 네. 자, 그래서 자 팔자주름선이 있다고 해서 이 위치에 뭔가 집어넣어서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에 주사액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팽창시키면 이때 주사제는 집에서 사용하는 치약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약을 요 위치에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팽창시킨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손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 넣어줬던 치약 재료가 필러 재료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팽창시키는 원리로는 이걸 해결을 못 시킨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얼굴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젊은 시절부터 팔자주름살이 계속 있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뭘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당겨주면 그나마 좀 나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51세신데 예전에 이제 뭐 한 10년, 15년, 20년 전쯤으로 좀 더 젊어지고 싶다. 사실은 이제 내가 좀 젊어지고 싶은 거지 이걸 완전히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심리가. 왜냐하면 내가 20살 아가씨 때도 이 선은 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있었던 거라서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제로가 된다는 뜻이고 제로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근데 좀 약해지게. 네. 그래서 이제 이 팔자주름선은 좀 더 연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약간 이렇게 당겨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당기려면 이쪽 피부 여유분을 후상방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내주는 식으로 이제 수술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때 나이도 봐야 되고 피부 여유분, 질감을 봐야 되는데 피부 여유분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절개에서 피부를 잘라내려고 따지면 가성비가 너무 낮잖아요. 그죠? 가성비가 낮다고. 또 지금 현재는 51세시고 이제 나이에 걸맞게 피부 질이 이제 지금 형성돼 있는데 지금 젊은 나이일수록 상처 냈을 때 상처 흉터가 많이 남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피부 색감이 허옇게 변하게 되고 질감이 퍼석퍼석해진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에 상처 내서 최종적으로 남은 상처 형태는 약간 흰빛깔을 도는데 흉터빛이 짙게 보이고, 이제 젊을수록 빨간 홍조도 많이 남고 또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흰빛깔하고 그 옆에 피부 질하고 색감 차이 때문에 상처 형태가 도드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연령일 때는 실제로 잘려나가는 피부 양도 적고 표시도 좀 남을 거고, 그래서 가성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창한 수술은 좀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져서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얼굴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다. 상처 형태는 화장이나 분장술로 커버할 수 있다고 치면, 이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서 밥도 못 먹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평균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진 않죠. 우리는 일반인이고 하니까 몇 년에 한 번 그걸 이제 벼르고 빌려서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평균적인 개념으로 치면 지금 현재 얼굴을 팔자주름선을 펴기 위해서 뺨살을 이렇게 후상방으로 당겨주는 수술하기에는 가성비가 아직은 좀 낮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술은 도대체 언제쯤 하면 될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맨날 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이하고 피부 질감을 살펴보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크게 뭐 수술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때까지는 팔자주름선이 조금씩 깊어져요. 이 깊어지는 거를 못 참고 막 집어넣었다가는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는 뭐 유명했던 이제 연예인들, 탤런트들 얼굴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나니까 얼굴이 약간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로 같은 거가 지금 나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게 뭘 자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광대 돌출 하방에 약간 꺼졌다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필러 주사제나 지방 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주사제나 지방은 저 안쪽 뼈에 갖다 붙는 게 아니고 피부 살 겉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옷 주머니에다가 티슈 집어내면 볼륨이 생기지만 무게로 작용해서 좀 축 처진 맵시로 변하는 것처럼 이제 집어넣으면 밑으로 쳐지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면 이 아래쪽에 부르게진 거예요. 절대로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것처럼 나올 수는 없다고. 밑으로 내려오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요렇게 요랬던 내 얼굴이 요래진 거라고. 요거 보이죠? 요게 요렇게 있었던 거예요. 요렇게 있었을 때는 요 자리가 볼륨감이 조금만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팔자주름선 부분은 이제 지금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되니까. 팔자주름선 이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첫째 친구는 웃을 때만 이렇게 잘 나타나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인상을 좋게 만드는 요소고, 이게 과도하게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수술하는데 그 연령대는 친구분의 경우 한 60세쯤 됐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수술하시죠. 자, 두 번째 홍조 문제는 지금 딱 연령이 51세인데 이제 폐경 전후에 얼굴에 홍조도 생기고 이제 호르몬 영향 때문에 혈관에 막 변화가 생겨요. 요 시기가 한 2, 3년이나 3, 4년쯤 지나가고 나면 홍조가 조금 줄어들고 전반적인 얼굴 색감이 이제 조금 허옇게 변해요. 그게 이제 피부가 노화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고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요 홍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로 이걸 이제 혈관을 태워서 강제적으로 이제 홍조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색감은 약간 허옇게 보여요.
노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 색감이 약간 흰빛깔을 보게 되고, 젊을수록 홍조가 있는데 그 홍조는 생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생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친구분 혼자만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밝았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특히 압니다. 특히 이제 밖에 추운 날 밖에 있다가 실내 딱 들어오면 유독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 자체도 아직은 내가 좀 젊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70, 80 노인이 되면 그런 현상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문제는 혈관 문제 자체는 결과 문제, 결과. 어떤 원인 인자가 있는데 그 어떤 원인 인자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요 피부에 나타나는 거라고.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을 고치는 시도는 할 수가 없고 결과만 혈관을 파괴시키고 줄여주면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2달, 3달 되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이제 없앤 상태에서 계속 유지는 안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만. 그렇죠. 흔히 말해서 일시라요. 일시죠. 그럼 계속 하려면 계속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 목적이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게 이렇게 혈관이 다 없어졌을 때 얼굴 색감은, 그거는 사실은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고, 또 그게 이제, 이게 아카데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몸에 호르몬 이상이 생겼으면 그걸 이제 호르몬 내부의 어떤 원인 인자를 찾아서 그걸 고쳐주는 게 답이 되지. 저도 원인을 잘 몰라요. 그 원인이 아니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네, 딱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젊은 시절부터 혈관이 좀 발달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요 시기가 되면 호르몬 영향 때문에 이게 좀 더 두드러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인데 좋다고. 5년쯤 더 지나면 이제 이 현상이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져.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얼굴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막 가속이 됩니다. 그때는 이거랑 당기는 거. 그렇죠. 한 5년, 10년. 뺨 당기는 건 한 10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눈 쪽에 이렇게 지금 현재 편안하게 수평으로 쳐다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썹이 자꾸 이렇게 내려옵니다. 눈썹이. 젊은 시절에 내 눈썹 높이가 좀 이렇게 높았고, 또 젊은 시절에는 내 눈을 좀 크게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에 눈을 크게 뜰 수 있었던 이 눈꺼풀에 눈 뜨는 힘의 세기 자체가 약해져요. 눈을 크게 뜰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눈썹의 높이는 눈 감았을 때 기준으로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20살보다 눈썹은 눈썹대로 내려오고 눈꺼풀은 눈꺼풀대로 뜨는 힘이 약해지니까 편안하게 수평으로 쳐다보면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눈을 내가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에 우선 1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만 힘을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이만 힘을 자동으로 주고 눈썹을 약간 들어 올리면서 눈 뜨는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봐준다고. 그래야 이제 시야 확보가 되니까. 시간이 더 지나서 눈썹 높이가 이만큼 내려오면 이만 힘을 그만큼 눈썹이 낮아진 것만큼 이만 힘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 힘 주는 것 자체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눈은 눈대로 뜨는 힘이 약해지고 눈썹은 눈썹대로 낮아져서 눈 뜰 때 눈썹을 이렇게 들면서 쳐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마에 수평 주름이 생기는 거고, 내가 그걸 볼 때는 내 얼굴에 뭐가 이제 궁금해서 유심히 쳐다봐야 되니까 눈썹을 조금 더 들면서 쳐다봅니다. 남 쳐다볼 때는 이렇게 안 보고 약간 열어봐요. 자, 그래서 내 혼자 내 얼굴을 쳐다볼 때는 이 부분이 좀 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남 쳐다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내 얼굴 쳐다볼 때 내 눈썹 높이는 낮은 거라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바깥쪽. 눈썹은 이렇게 생겼는데, 눈썹이 쳐지면 이렇게 이마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마 근육은 요쯤부터 여기까지 중간에만 있는 거예요, 중간에만. 중간에만 있어서, 실제로는 눈썹 요 안쪽 중간, 바깥쪽 부분 전체가 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마 근육은 중간에만 있어서 중간만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바깥쪽 이 지점은 덜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 그걸 보면 바깥쪽이 좀 처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는 안쪽도 동일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마에 힘을 주고 버텨주고 있는 거고 여기는 올려줄 수가 없어서 무방비 상태로 내려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제 눈이 10년 더 지나면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마에 힘을 더 줘야 되고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비스듬하게 눈 모양은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웃을 때 이제 눈가 주름은 40대 초반 정도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외 없이 40대 초반 정도부터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조금이라도 이마에 힘을 빼면 눈썹이 낮아지면서 눈이 이렇게 되는 거. 눈썹이 낮아지면 미간의 수평으로 주름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안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눈썹 높이가 낮아지면 안 좋은 인상이 되고, 나이 들어 보이고, 눈썹이 높아지면 인상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젊게 보이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건 어떤 방법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눈썹이, 이제 눈썹 높이가 이제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는 게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경우의 수가. 눈썹이 별로 안 내려왔고, 눈 뜨는 힘만 좀 약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젊은 연령이죠. 젊은 친구들은 눈썹이 별로 안 내려와 있잖아요. 20대인데 눈이 작은 친구 있죠. 20대 초중반인데 이렇게 가끔 그런 친구들은 눈 자체가 작은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눈썹 높이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눈꺼풀에서 눈 뜨는 힘만 약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눈꺼풀만 수술해서 눈이 좀 크게 뜨지도록 고쳐주면 되는 거고, 눈썹이 약간 40세 정도인데 눈썹이 약간 내려왔죠. 눈 뜨는 힘도 약간 모자라죠. 그런 경우는 역시 눈꺼풀을 건드리면 돼요. 눈을 좀 고쳐줘서 눈이 잘 떠지도록 고쳐주면 눈썹 높이는 약간 낮아진다고. 시야 확보가 잘 되니까 이마에 힘을 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55세, 60세가 되면 눈썹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게 된다고. 그 상태에서 만약 눈꺼풀 수술을 먼저 해서 시야 확보를 해버리면 이마에 힘을 위로 안 주게 되니까 눈썹은 상당히 아래쪽에 놓이게 되고 눈은 커져 있고, 그러면 미간에 수평주름이 왕창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인상은 나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연령대가 55세, 60세 넘으면서 눈썹의 높이가 과하게 많이 낮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눈썹 높이부터 먼저 이렇게 고쳐주고, 눈썹이 이치해 있는 상태에서 눈이 크게 잘 떠지고 쌍꺼풀 선이 잡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눈 수술하고 나서 2차적으로 눈썹 내려와서 수평주름 많이 생기면서 인상 나빠지는 걸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51세란 말이에요. 51세. 51세 어중간한 나이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눈썹 높이가 이제 눈 감으시고 내가 눈을 감고 평온한 상태에서 눈썹 높이가 어디쯤 있는지 눈 감으시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눈이 잘 떠지고 쌍꺼풀 선이 만들어진다면 눈 뜨시고 제 눈 봐요. 그걸 보지 마시고 제 눈 보시고 요렇게. 지금 현재 거울 쳐다볼 때는 요 쌍꺼풀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눈에 힘을 잔뜩 주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강하고 무서운 느낌을 보시는 거고, 실제 눈꺼풀을 수술했을 때는 방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봐도 눈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힘주게 되면 눈썹이 내려오거든요. 그 느낌은 아니라고. 눈 감고 눈 뜨시고
그래서 한쪽 눈만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조금 피로해져서 아까보다 조금 온화해집니다. 눈 감고 눈 뜨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원래보다는 이득입니다. 그걸 잡고 봐요. 그래서 이제 눈 감고 쌍꺼풀선을 만들고 눈이 조금 눈 뜨시고 제 눈 봐요, 제 눈 봐요, 제 눈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을 보고 그다음 두 번째 눈썹을 올립니다. 눈 감고 눈 뜨시고 눈썹을 살짝 올려봅니다. 네. 이렇게 딱 제가 쥐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눈이 동그란데요. 젊게 보이죠? 네. 맞죠? 네. 요게 진정으로 젊게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눈썹을 약간 들어 올렸을 때 젊게 보이는, 쌍꺼풀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제 미간의 수평주름, 주변 눈 동그라미의 모양이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내 눈 모양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거라고. 네. 아시겠죠? 이렇게 눈꺼풀에서 시뮬레이션 했는 거하고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을 때 나오는 모양을 시뮬레이션해서 두 가지 중에 더 좋은 걸 선택하면 되는데, 기능적으로는 어차피 눈꺼풀은 적당한 시기에 기능적으로는 눈꺼풀은 어차피 쌍꺼풀선이 있는 게 덕이 돼요. 쌍꺼풀선이 있는 게 덕이 된다고. 언제도 한 번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진 눈 모양이 안 되려면. 그 다음 이제 눈 뜨는 힘은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좀 약해져 왔던 거예요. 요 시점에 눈꺼풀을 좀 고쳐주는 걸 생각하면 눈은 눈꺼풀을 일단 해놓는 게 낫지. 눈썹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눈썹 근처에도 상처를 내야 되고 헤어라인 쪽에도 상처를 내야 된다고. 그 수술 자체의 부담 때문에 30대 초반이나 40대 초반인 사람을 수술하기는 수술 자체가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연령일 때는 눈꺼풀 건드리는 거는 큰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눈꺼풀을 이제 고쳐주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있고, 나이가 들면 눈썹이 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쌍꺼풀선이 만들어진다고 해봐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눈썹이 많이 처졌을 때는 이 처진 형태 자체가 나이 들어 보이고 막 짓누르가 있으니까 답답하단 말이야.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51세고 즉 이제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면 눈꺼풀을 건드리는 게 일단 주변에서 반응은 더 좋아요. 눈썹을 올려주고 나면 주변 지인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뭘 했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 진정으로 젊게 되는 방법은 눈썹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 눈 감으시고 쌍꺼풀선에서 눈이 좀 더 크게 잘 떠지면서 눈 뜨시고 쌍꺼풀선이 잡히게 되면 좀 더 부드러움이 생겨요. 부드러움이 생기고 눈이 쉽게 잘 떠져서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51세 지금 시점에서 바로 뭔가 하려면 눈꺼풀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지나면 눈썹 높이가 더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쌍꺼풀을 지금 만약에 하더라도 모양은 바깥쪽이 내려온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들어주는 식으로 이제 하면 돼요. 그럼 현재는 눈꺼풀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근처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주된 변화, 눈썹이 내려오고 눈꺼풀이 덜 떠지는 이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뭔가 한다면 눈꺼풀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거고, 눈썹은 조금 더 2차적으로. 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눈 상태가 이거다. 그러면 무조건 이 상태에서는 쌍꺼풀 선을 잡고 눈이 잘 떠지게 해줘도 눈 감으시고 눈 뜨시고 그걸 보십시오. 친구 눈이 이 상태면 쌍꺼풀 했을 때 만족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눈썹 올려주는 게 답이 되죠.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 뺨을 좋아지는 정도에 비해서 내가 부담해야 될 상처 흉터가
너무 커서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성비가. 비용 가성비 말고, 비용 가성비 말고, 내가 안고 가야 될 상처, 흉터.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상처를 아예 안 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어떤 병원에 가셔가지고 실 가지고 이렇게 실 리프팅을 했다. 잘라내지 않으면 이 뺨을 이렇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 올렸는데 이쪽에 피부가 남죠. 남는 피부 일부분이 이상이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해요. 감당을 못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한 가지만 이제 수술이든 뭐든지 간에 딱 한 가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변했을 때 제일 좋아할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윗눈꺼풀. 눈이 조금 더 잘 떠지게 해주고 쌍꺼풀 선이 이제 잡히도록 해준다. 그게 이제 제일 적당해요. 제가 아까 말씀 딱 드렸는데 나이 들면서 눈이 좀 덜 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예전 사진 꺼내서 한번 보든지 옛날 젊은 시절보다 10년 전보다 눈 크기가 작아졌다. 눈 뜨는 힘. 눈 뜨는 힘 자체가 이제 약해진 거예요. 여기가 처지는 게 느껴져요. 눈꺼풀 전체가 뭔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확 떠지는 느낌이 좀 없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거를 하려면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비용은 120에서 160 사이인데 120, 140 하시게 되면 잘해드립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럼 이거 오래 가요, 상처? 절개를 살짝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일주일 되면 가까이 있는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표 안 나게. 표는 나는데 믿지 않다. 수술하고 일주일 됐을 때 친구 모임 가서 그냥 만날 수 있을 정도. 부담 없이. 수술하고 나면 이틀이나 3일까지는 약간 믿게 보여요. 근데 3일 딱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눈 화장이 했는 것처럼 아이라인 화장했는 것처럼 약간 푸릇푸릇하게 뭉도 약간은 있긴 한데 그게 적당하게 빠져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간 도톰하게 보여서 네? 더 보기 좋게 나와요. 수면 마취예요. 네,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수면 마취는 요 수술 부위에 마취 액을 주사하면 안 아프게 되는데 주사 놓을 때 통증이 있는 거예요. 주사 놓을 때 통증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불에 데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라서 그 통증을 이렇게 좀 완화시킬 목적으로 팔에 주사를 놔요. 그러면 1, 2분 정도 통증이 상당히 완화돼요. 그러니까 실제 수술할 때는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지라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고. 그러면 날짜는 제가 잡으면 되나요? 수술 바로 하시게? 네. 날짜. 수술은 원래는 우리 직원이 날짜하고 이렇게 정하는데 대략적인 날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원 보고 오늘이 21일이죠. 토요일도 가능한가요? 네. 어느 날 토요일 괜찮을까요? 29일. 네. 29일 괜찮나요? 네, 29일. 오전에 괜찮을까요? 11시? 네. 29일 11시. 네. 그러면 인상이 좀 부드러워지는 눈이 옛날 30대 중반까지 눈이 좀 크고 좀 컸던 눈이고 검은 편안하게 수평으로 쳐다봤을 때 검은 동자가 평균적으로 더 잘 보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눈썹 높이 약간 높았지.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 바라봤을 때 그렇게 만들려면
눈꺼풀 자체가 눈을 뜰 때 눈꺼풀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힘의 세기 자체를 조절해줘야 돼요. 눈 뜨는 힘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것 자체를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쌍꺼풀 하는 거는 눈을 뜰 때 적당한 손 높이에서 피부가 구부러지는 것 자체를 말해요. 지금 현재 제 눈에서 이거는 눈 뜨는 힘이 강해진 거고, 지금 현재 제 눈에서 이거는 쌍꺼풀 선이 잡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제가 눈 뜨는 힘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쌍꺼풀이 없거나 작을 때는 이렇게 좀 그나마 요 정도 눈이 크기가 나와주지만, 현재 눈 뜨는 힘에서 쌍꺼풀 선이 요 위치에서 구부러지려고 하면 지렛대 원리 때문에 눈을 충분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눈 뜨는 게 더 불편해져요. 이 전체 무게가 지렛대 이렇게 받침대를 더 멀리 이렇게 가까이 하면 더 힘이 더 요구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여기에 잡으려고 하면 영 눈을 못 뜬다고. 잡으는 눈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눈꺼풀은 예전과 달리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거라서 내가 만들고 싶은 눈높이에서는 눈 뜨는 힘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근데 친구분은 전반적으로 눈꺼풀이 좀 얇으면서 이 안에 노란 지방이 좀 적어요. 지방은 이제 피부 껍질하고 눈 뜨는 잡아당기는 근육 힘줄하고 사이에서 글라이딩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힘줄하고 피부 껍질하고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붙어서 한 덩어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습은 이 위쪽에 푹 꺼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눈 구조는 주로 이제 상인들한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분은 수구적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얼굴은 젊었을 때 예쁘게 보였던 거지.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보다 아래쪽에서 강하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여기 들어가는 게 덜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눈꺼풀이 얇고 글라이딩이 안 되는 부분, 글라이딩 시켜주는 지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눈 뜨는 게 더 힘들더라고. 특히는 있죠. 그래서 수평으로 쳐다봤을 때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조금은 검은 동자가 적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 미세하게 캐치해서 최대한 이제 양쪽 크기, 균형 맞춰줍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그럼 정답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 환자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논란 준비할 건 없어요? 준비할 거는 술 뭐 하루 이틀 전날 저희 직원이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